신문가. 이 병운년. 저번 시간에 경금 했잖아요. 경금이 병화를 보는 거하고 신금이 병화를 보는 거하고 틀리다 이런 거야. 음간이 정관을 봤으니까 이게 합이 된단 말이야. 일간합이야. 합이라는 거는 저 병화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합이 되니까 그냥 있어도 이렇게 들어와서 합된 거니까 이거는 내가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지. 그게 일간합이야. 근데 이제 일간합이라는 게 신금 입장에서 병화를 보는 합도 있고 병화 입장에서 또 신금을 보는 합이 있잖아. 그럼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정제잖아요. 뭔가 좋잖아.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진 거잖아. 그죠? 그럼 신금 입장에서 저 정관도 합인데 재성보다는 관성을 가졌으니까 마치 이런 거야. 남자가 여자를 합한 거는 병신합인 거고, 그죠? 여자가 병화를 합한 거는 이제 신병합인 거란 말이야. 두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 사주를 놓고 좀 풀어주는 패턴? 그런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든 병화가 신금을 보는 입장은 좀 부담이 덜 난 거야. 근데 신금이 병화를 본 거는 관성이니까 내가 마치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그러니까 솔로인 신금이 병화를 봤으니 이제 내가 결혼을 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다 이런 거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관이야.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야. 내년에 병화는 에? 그런 기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병화가 남자만 되는 건 아니야. 저 병화가 어디서 올라왔는지도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병화는 관성이야, 관성. 관성이라는 거는 뭐 월에서 올라왔으면 직장도 되는 거고, 어떻든 관이라는 건 남의 이목 시선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신금이 병화를 봤다는 거는 내가 이제 드러난 거야. 남들한테. 저 결혼해요? 아니면 뭐 저 직장 다녀요? 아니면 내가 뭐 해가지고 뭐 알려진다거나 남들한테. 그런 상황인 거야. 그게 이제 정관이죠. 정관합이지. 그러니까 정관합은 뭐냐면 합이 됐다는 거는 우연이 아니야. 필연 같은 거거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뿌리를 취지는 뭐냐면 평관이잖아요. 평관에 크게 놓고 보면 취지는 평관의 환경인 거지. 그죠? 내년, 병오년이라는 환경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병오년은 평관의 환경이 다 그런 거지. 평관의 환경. 거기에다가 이제 신살로는 이게 천을귀인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자, 신금이 만약에 여자다우면 저 병화라는 남자를 합하는데 이 병화가 어떤 남자예요? 겉으로는 아주 멋진 남자죠. 그죠? 근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평관적인 그 강렬함이 있겠죠. 마치 이런 거 옛날에 뭐 어디 그 양갓집 주수가, 예? 그 중매해가지고 어떤 사대부집 그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지. 이걸 역으로 응용을 하면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귀한 곳으로 그러나 힘든 곳으로 합돼서 팔려간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야. 예? 그럼 신금이 내년에 직장 잡는 상황이다 하면 직장을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근데 어떤 직장이야? 응? 꽤 괜찮은데 힘든 직장. 그렇지. 평관의 환경을 가진 거지. 고로 천간에 저렇게 관성이 합의됐다는 거는 내 맘대로 못 한다는 거야. 내가 공식적인, 공인적인 인물이 됐다는 뜻이야. 실제 내가 공식적인, 공인적인 인물이 안 돼도 남의 이목을 어떻게,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뜻이지. 만약에 남들이 나를 안 본다면 홀라당 벗어도 상관없잖아. 나를 안 보니까. 근데 나를 보고 있다 하면 어떻게? 옷을 입어도 추리닝보다도 뭐 다른 뭐 옷을 입는다 그러는 그런 장단점은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어. 저 신금을 천을귀에다가 저 관성이 어디 괜찮은데 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남자 만났든지 하면 부러워할 수 있잖아. 부러워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 마치 이런 거야. 연예인 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요. 남들 못하는 연예인 됐으니까. 근데 힘들어 안 힘들어? 연예인 되니까. 힘들어. 그 아이돌들 봐봐. 그 연예인 한번 뜨려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러니까 거의 군대 환경이죠. 내년에 신금은 아주 좋은 그 천을귀인 평관인데 이제 군대 환경이야. 응? 늙으면 그게 더 심하지. 늙으면 왜냐하면 자 봐봐.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자 20대 때 군대 가는 거하고 늙어서 군대 가는 거하고 어떻게 그럼 건강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년에 신금은 안 논다야. 그지? 못 논다지. 그치. 못 논다. 좋아. 못 노니까 힘든 거야.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 그렇지.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도 놀아라. 아니지.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 가동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인간이라는 지금도 상황이 뭐냐면 주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휴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년 신금은 일할 때 일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소셜 스탠다드는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걸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죠? 근데 그 힘든 거는 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젊은 애들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내가 그러니까 신금이 오화를 본 거는 나를 변신시키는 거죠. 재가공시킨다고 했잖아. 나라는 현재의 반지가 새로 오화라는 불을 대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다른 반지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 과정이 힘들지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그
극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이슈가 내년에. 그러니까 불 많다고 아이고 나 녹을 거니까 내년에 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뭘 거냐고. 한번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이 어설프게 사주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신금이 일간 중에서 제일 뜨거운 맛을 보는 시기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신금이 내년 녹아내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년 죽었네. 나 죽었어.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 도움이 돼, 안 돼? 전혀 안 되지. 그거보다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오히려, 연예인이 떠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쁜 그런 상황의 개념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틈나는 대로 쉬어야죠. 틈나는 대로 자기 충전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역사상, 내가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휴식은 뭐냐면 기도야. 팩트요, 팩트. 그 뻔히 딱 놓여져 있는데 줘도 못 먹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면 신금들은 내년에 뭐 적어도 가까운 절이라든지, 그치? 그런, 그게 이제 금수의 기운을 땡겨오는 거니까, 뭐 주말에 갔다 온다거나, 그죠? 그렇게 절을 간다거나, 아니면, 수기운이 있는 곳을 거니는 것도 괜찮아. 그 거니는 게 혼자잖아. 그러니까 산책, 강가를 산책하는 것도 온전히 내 혼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금은 눈만 떴다 하면 사람들 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조용히 혼자 있는 이런 공부도 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화가 막 강해지면 내 호흡이 가빠져요? 안 가빠져요? 그렇잖아. 그러면 호흡 조절을 해야 되잖아. 숨 조절을 해야지. 그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심호흡을 한다거나 숨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명상 같은 거. 하다못해 자기 전에 누워서 5분, 그 호흡법 같은 거를 배워서.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된다, 내년, 내후년까지 가잖아. 그죠? 그거만 잘 하면 문제 없는 거야.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지. 술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술을 찾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수기운, 금수의 기운을 만들면서 살아야 된다고. 내년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자, 뜨거운 게 오니까 이게 많이 뜨거워. 그러면 내가 에어컨을 틀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더워봐요. 에어컨 틀 일이 없지. 그죠? 그럼 기회인 거야, 이게. 신금 일간으로서는 자기 그 신금이라는 보석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 운을 걱정하라, 안 걱정하라? 그 전혀 도움 안 돼, 걱정한다고. 걱정만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한다고 그거 도움이 되냐고. 그치? 그러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뭔가를 하라, 금수행위를 하라는 얘기야. 이런 공부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호흡을 한다거나. 이거 이런 때 해두면 평생 가는 거야. 엄청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거는 힘들 때 뭔가 좋아지는 구석이 있는 거야. 힘들어 봐야. 마치 산에서 지게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집에까지 와서 탁 내려놔야 이게 쾌감이 있는 거니까. 안 힘들면 덜 즐거워요. 즐거운 것도, 행복도 그래. 그러니까 힘든 만큼 또 이게 그런 게 이제 이치가
그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죽게 하면 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년에 신금은 첫째, 금수기운을 가져라. 이거는 이제 휴식, 그죠? 충전. 이런 거는, 하려면 같이 하는 거야? 나 홀로 하는 거야? 간단해. 사람 하도 만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 교훈법이야. 뭐 별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서지 마라. 오케이? 나서지 마라. 원래 모난 돌이 정 맞잖아. 그러니까 평관은 특히나 이 신금이 신약한 신금이 있잖아. 우리가 그냥 뭐 명리학적으로 내년 불운이 들어왔는데 신약하면 이건 상당히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이 평관이 화살이다라고 하면 딱 힘주면 어떻게 돼? 그대로 뜻대로 맞는 거야. 응? 그게 이런 거야. 고집 부리지 마라. 나서지 마라. 뭐 고집 부리지 마라. 그 다음에 막 그러니까 경거망동. 경거망동. 오케이? 특히나 수를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수는 식상이잖아. 말 조심해, 말 조심. 왜냐하면 어떻든 이 관살이 많으면 겸손해야 되거든. 나서지 말아야 돼. 이게 큰 얘기로 뭐야? 깃털이 되라. 깃털. 이 절대 못 맞춥니다. 화살로. 여기 가도 휙 안 맞는 거야. 깃털이 되어라. 방법이 그래. 신약한 신금은 깃털이 되어라. 신강한 신금은 요거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강한 신금이 식상을 가지면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 해결사 역할을 하더라도 그 병화를 때리니까 식상이 관성을 때리는 거는 혁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상관이 정관을 보면 정인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 그냥 상관 경관만 해버리면 이게 매끄럽지 못한 거야. 정인이 있어야 이게 아주 조리 있게 그 정관을 이렇게 풀어내는 어떤 그런 기운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거. 그 휴식 충전 속에는 이제 뭐 기도, 명리 공부.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년 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사주를 아는 사람들은 내년 운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 사주를 공부해 보면 모르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의미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강은이가 나와가지고 뭐 어디 뭐 하는 데 있는데 또 뭐 보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는 거야.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주가 정말 맞나요? 안 맞지. 사주는 인생이 안 맞는 걸 공부하는 게 사주야.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을 수가 없지.
멍청한 거 아니야. 그 정해져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완전히 돌려가려 아니야? 정해져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사주잖아. 근데도 아직까지는 사주는 이제 점학의 개념으로 봐서 맞추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주 공부를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잖아. 못하는 거지. 그럼 어떤 거야? 발전이 없는 거야. 자기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금이 오화가 오면 자기부터 바꿔야 되잖아. 내가 변신해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내가 바꾸려면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지. 내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그냥 고집 부리면 돼, 안 돼?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거 내년에 신금이 좋다는 얘기요? 나쁘다는 얘기야? 어? 그가 좋고 나쁨이 없다는 얘기야. 내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신금이 내년에 뭘 해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뭔가 주변적으로의 여건은 잘 돌아가는 거야. 너무 잘 돌아가서 탈인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이해되죠? 이게 뉘앙스가 좀 틀려. 경금이 병화를 보면 부딪혀서 막 나를 단련시켜야 되는 거지만, 신금은 딱 완성으로 딱 주어졌잖아. 백화점에 납품된 거잖아. 그러면 그 신금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 혼자서. 완전 그러니까 정반대야. 내년에 사람 만날 일이 많거나 뭐 부딪힐 일이 많은데, 그게 많은 만큼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라. 명리만큼 자기 개발하는 게 어디 있어? 새로운 세상을 아는 건데. 그 내년에 명리 공부해라, 신금들. 명리 공부해라 하면은 꼭 내가 장사하는 것 같아. 느낌이. 아이씨, 나 장사꾼 아닌데. 자, 보통, 그 일간을 떠나서, 병오년은, 화기가 강하니까, 그 간단히 놓고 보면, 봄, 여름생보다는 가을, 겨울생이 유리하다. 크게 그렇게 딱 가지고 있어. 봄, 여름생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그죠?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 이런 걸 안 틀린다고. 그런 걸 크게 보는 거니까 틀릴 수가 없지. 막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머리 아픈 거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계절을 보자고요. 계절. 그런 의미에서 대운의 계절이 임묘진이다. 봄이죠. 여러분, 이게 봄이면서 이게 오잖아. 신금이. 봄 대운에 병호가 온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생화가 강해진 거잖아요. 그죠? 목생화가 강해지면 이 신금이 어떻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나무로 불 확 뗀 거야. 그냥 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나무로 뗐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대운이잖아.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야. 한 번 된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야. 그죠? 그럼 무슨 뜻이야? 신금이 목대운이다 하면 이제 하는 상황들이 많을 수 있잖아. 목이 재성이니까 돈 버는 상황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관성운이 온 거야. 관성운이 왔는데 천간에 이제 병화라는 얘기지. 그러면 정관이니까 재생살이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오화라는 그 글자가 이제 편관의 환경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돈 버는데 막 힘든 거야. 돈을 못 버는 거요? 버는 거요? 버는데 거의 잠도 못 자고 번다고. 이해되죠? 아니, 있는 대로 다 얘기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신금의 어떤 다른 사조 구조에 이렇게 강한 구조라든지 이런 그 글자들이 더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목화로 그냥 막 도배돼 버리면 신금이 힘들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깃털이 되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강한 신금이 목대운에 병호대운에 오면 사업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 사업을 한다. 근데 이게 신약한 신금은 자기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 돈 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겠어?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야지. 이걸 그냥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말아요. 다만, 계속 재생관, 재생살의 환경이니 내가 쉬진 못할 것이다. 아까 그 신금 개운법 얘기해 줬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임대원이면 임묘지경이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고. 그러면 임묘는 재성이지만 지는 토들은 다 이게 여기서는 정인인데 그 뉘앙스 차이가 좀 어떤 식으로 있어요? 그래도 복무를 아니, 진이다 하면 자, 이게 목이 아니잖아. 근데 만춘의 기운이잖아. 그러면 저 진토를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거야. 인묘는 토를 못 쓰는 거잖아. 토가 없으니까. 진토는 토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진토는 목 운동도 하고 수 운동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 화를 또 이렇게 이제 목을 연결해 가지고 화운으로 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진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봄을 얘기하는 거야. 봄의 마지막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숲속에 들어가면 헤맨다고. 이 숲이, 그거 들여다보면 또 이게 숲이 이게 어떤 숲인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4, 5면은 여름이죠. 여름 대운에 여름이 왔어. 어때요? 여름 대운에 여름이 왔다. 아니, 봐봐. 봄 대운에 여름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응? 마치, 자, 임무가 더 생긴 거잖아. 목생화로 해가지고. 이거는 목으로 계속 피고 있으니까 이 관을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야. 그지? 근데 관대운에 관이 왔어. 그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뜻이 뭐냐면, 목생화가 된 그 대운은 이 목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나치면. 아니,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불 피우는데, 장작 먼저 넣어가지고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왔어. 근데 완전히 활활 타면 장작 빼야 돼, 안 빼야 돼? 그게 이제 만약에 내가 사업을 넣는다 하면 직원을 줄인다거나 돈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멍청하게 더 집어넣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걸 역전시키려고 장작을 더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을 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직장, 사업을 조절하는 거잖아. 불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불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
목생화일 때는. 금대운도 하는 것은 더 강화시키는 건가요? 금근목보다 더 강화시키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견디는 거지. 자, 이제 그건 크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어떻든, 이 목을 빼고 찌르고 이런 거는 잘해야 되는 거야. 넣고 빼고 하는 거는. 근데 넣고 빼기가 잘 안 돼요. 대운에서 그러면 넣고 빼기가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병오년, 내년에 정미년 이렇게 가잖아. 그럼 불조절 반드시 해야 돼. 봄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봄대운이니까 이게 계속 담아져 있는 상황이잖아. 빼질 못하잖아. 그게 되는 그렇게 돼. 근데 화대운에는 조절 가능하다 이거야. 목이 없으니까. 그 어떤 게 더 위험해? 네, 목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거야. 확 올라갔다가. 우리가 부도 나는 게 뭐냐면, 부도 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만둬보면 부도 나는 게 아니잖아. 덜 하잖아. 근데 부도 나는 경우는, 그걸 막질 못해. 오히려, 뻔히 알면서 이제 살살 가는 거거든. 이게, 땜빵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 가는 게. 그게 목생화인 거야. 재생살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도 어떻든, 아까 개운 방법은 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보는 게 어떻게 된다도 중요하겠지만, 요런 상황이니까 내가 실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이제 탐이거든, 탐. 대부분 사람들은 약 달라, 이런 거야. 내년에 요런 게 있으면, 좋은 약 없습니까? 요거 벗어나는 약 좀 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야. 그 약은, 당장은 거짓이 되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런 게. 약 중독 걸리는 거야. 그런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면역이 이미 돼 있다. 그죠? 이 화에 대한 면역이 돼 있는 상태죠, 이게. 그 다음에 화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노하우가 이미 서 있는 거야. 대운이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서 화운이 온 거잖아. 낯설지가 않은 거잖아. 그죠? 노련하게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 예, 가을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디테일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인월하고, 인대운하고 묘대운이 또 틀리잖아. 그죠? 근데 크게 봐서는 봄대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인의 대운마다 이게 그 천간에 있는 글자도 틀리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그때 그 상황에, 봄의 상황에서, 이게 막는 상황이냐 아니면 더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글자가 있느냐를 판단 내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대운 같은 경우는 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세운도 마찬가지지만 인이라는 거는 이게 추운 환경이거든. 묘에 충분히 지나야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인에서 만약에 인 중에 이렇게 병화가 뜬 거잖아. 인호합되고. 이러면 괜찮은 거야. 그렇지. 조우도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날씨를 잘 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니까 미리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 방에 보일러 뗐는데 너무 온도 올리면 덥잖아요. 그 온도 줄여야 되잖아. 그죠? 그렇듯이.
그런 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지금 여기 지금 경유 때잖아. 겁나게 들어가. 그러면 이거 온도 조절하는 게 나처럼 정제가 그런 거 잘하는 거야. 정제. 그 온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가면 탁 나오고 하는 그 온도에 따라 또 기온에 따라 또 틀려지잖아. 그런 것들이. 이해되시죠? 운도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걸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그 미세한 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의무는 아니야. 안 해도 돼. 크게 듬성듬성 넘어가도 돼. 그건 개인의 그 성향 따라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든 자 가을이 가을이 와서 가을이 오면 어떤 거야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재료가 많은 거잖아. 신금 입장에서 나의 계절을 얻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열매인데, 내가 보석인데, 가을 대운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열매를, 대외적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게 화단 말이야. 맞죠? 보석이 숨어가지고 병화를 안 보면 이게 드러나질 않잖아. 유명해지질 않잖아. 그럼 쓰임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어떻든 열매가 이게 백화점 가야 되잖아. 병화가 백화점이라니까. 그죠? 그러면 병호 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런 개념이라 여러분. 이걸 뭐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비겁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뭐 그런 계절이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그런 대운에는 병호 대운이 오면 어떤 인물이 나타나? 비겁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 비겁이 쟁기하는 비겁이요?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비겁이요? 그렇지. 그게 인덕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인성만 인덕이 아니에요. 비겁 하나가 그냥 인덕보다 더 셀 수도 있어. 맞잖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쪽에 완전히 도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겠죠. 1인분, 2인분, 뭐 3인분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운에 이런 운은 신금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주변의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뭐예요. 물론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죠? 하다못해 어려우면 친구한테 돈이라도 빌릴 수 있는 시기잖아. 친구 찾아가라는 거잖아. 아니면 주변에 어떤 비겁 찾아가라는 거잖아. 자, 다음 해자축. 겨울이죠. 그럼 신금이 자 겨울이라. 일단은 이게 오면 조우가 되겠죠. 그죠? 신금이 해자축월에 해자축 대운이라고 생각해봐요. 잘 되겠어? 쓸모가 없잖아. 근데 이제 사주에 뭐 화기운이 있거나 막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써먹는 거야. 근데 100% 써먹는 게 아니죠. 추운 겨울이라서. 그죠? 그러면 계절이 여름으로 오면 이게 조우가 돼가지고 많이 써먹겠죠. 그런 이치인 거야. 근데 이제 잘 써먹고 못 써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겨울에 뭐 어떤 사주는 뭐 90% 써먹는 사주, 어떤 사주는 뭐 좋아도 이게 다 써먹기는 하는데, 뭐야, 식신이 관사를 본 거잖아. 식상이 관사를 본 거란 말이야. 식상이 관사를 봤다는 건 무슨 환경? 내가 뭔가
바꾸고 고치고 해야 되는 환경인 거야. 어려운 것을 내가 바꾸고 고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 바꾸고 고치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체력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강한 사람은 좀 덜 힘들고 더 써먹을 수가 있고, 그건 신 강해야. 그럼 신 약한 사람은 어떤 거야? 이럴 때는 비겁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격국에 보면 식신유기 승제관이다 하는 게, 식신의 기운이 강하면 관성을 이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운에는 얘가 비겁이 많으면 한 요 정도 써먹겠죠.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내가 식상에 묻혀가지고 그 식상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같이 숟가락 얹혀가지고 써먹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신강 신약이라는 거 있잖아. 진정한 신강은 뭐냐면 방합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방합이 비겁 방합도 있고, 식상 방합도 있고, 재성 방합도 있고, 관살 방합도 있잖아. 그럼 관살 방합은 신강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도 관살의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힘들어도. 재성 방합이다. 돈 많은 사람들의 그 기운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야. 만약 내가 뭔가를 팔려고 딱 하는데 재성 방합이다.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재성 방합,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유리해, 안 유리해? 이게 파는데. 식상 방합이다.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 엊그저께도 내가 식신제살 팔자를 딱 봤는데 변호사래. 그러면 로펌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닌데요? 이러는 거야. 근데 방합이 있는 거야, 연월에. 연월에 방합이 있다는 건 뭔가 조직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냐 하면 자기네 학교 있잖아. 다니면서 그 동기들 모여가지고 하고 있다, 이거, 지금은. 그럼 그 집단이 커지겠죠. 그게 방합이요. 그 방합이고, 이 삼합하고는 틀려. 삼합은 신강신약이 아니야. 삼합은 온전히 실력이야. 능력이고. 맞잖아. 주식회사가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데 잘못되면 다 해체야, 이건. 근데 방합은 힘들든 안 힘들든 이 구조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주의 무기가 되니까 이게 어떤 신강의 개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신강, 신약을 꼭 비견으로 보지 마세요. 신강한 기질은 녹이나 양인 있으면 신강해. 그러니까 그 신강을 보는 이유는 멘탈을 보는 거거든. 자기가 어떤 일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의 개념인 거니까 신강이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강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신약하면 어떤 거야? 신강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숟가락 얹히는 거니까. 사람을 다루는 것도 되잖아. 신강은 뭐야? 무슨 밖에 더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신강이 좋을 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주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신약한 경우다 하면 뭘 이용하면서 살아야 될 건지. 내가 호랑이를 타면 되잖아.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야. 내 사주 속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해서 못 찾아먹는 거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런 겨울인데 이제 월도 이제 겨울에 태어났다 하면 이제 완전히 방합이라든지 이런 걸 짤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해자축 대운에 그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하고 엮여지는 거야.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축구 같은 거 한번 봐봐. 내가 대한민국 손흥민이다 하면, 예? 영국, 지금 토트넘 옛날에, 자, 토트넘 간 거는 어떤 거예요? 그 식상 방합으로 간 거 아니야? 내가 거기 안 가고 만약에 나 혼자 식상 행위를 하면 토트넘 간 거보다는 덜 뜨겠죠? 그게 식상 방합에 들어간 거야. 이해되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이게. 자, 그런 의미로 항상 대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보니까 대운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대운을 항상 봐야 돼. 대운을 보고 세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운 보고 세운 보니까 어떤 기운이 강하다, 이거 화기운이 강하다. 그럼 그 화기운을 피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라. 근데 금수가 전혀 없어. 여러분, 금수가 전혀 없어. 어떻게 올 거야? 금수가 전혀 없는 팔자. 에? 어설프게 개수가 있어. 어떻게 올 거야? 깃털이 되라, 이런 거 아니야. 완전히 나를 내려놔라. 근데 그게 힘주다가 갑자기 깃털이 되어라 하면 될 수 있어?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야. 근데 그걸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돼? 그럼. 받아들이는 거지. 순응하게 되지. 순응의 미덕이 이제 생기는 거야. 천간. 이건 쉽잖아. 좀. 똑같아요, 이게. 경금일간하고. 조금 틀린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신금 입장에서, 요걸 보게 되면 재생관 해가지고, 재생살이 아니에요. 돈 벌어요. 응?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한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막 어떤 식당에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 근데 걔는 거의 지옥인 거야. 그 장사를 하려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예? 새벽에 끝나서 잠 몇 시간도 자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엊그저께는 트럭 운전사 그 유튜브가 막 나오더라고. 그 대형 트럭 있잖아. 나도 옛날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이제 시발이라고 그거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 막 힘들어 하고, 대신 돈은 많이 버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예를 들자면, 그런 환경도 이런 재생관 하면서 무슨 환경이야? 위험한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다, 안 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잠잘 때 푹 자겠죠. 그런 거요. 최대한 그 잠자리도 편하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겠죠. 물이 오면 돼, 안 돼? 그 시발이 큰 그 짐 싣고 있잖아.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딱 탄다고 생각해봐요. 그 얘기해. 내리막이면 이게 가속이 붙어가지고 고개를 틀지 못하니까 미리 페달을 밟는다고 하잖아.
그런 거야, 그게. 그런 건 안 가르쳐 줘도 하다 보면 다 배운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뭐, 고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 대신 이제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신금 입장에서 병정화는, 의무잖아, 의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무인데 또 의무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 많아진 거야. 내가 돌봐야 되는 거,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거야. 근데 이제 뉘앙스가 틀린 게 이건 정관이고 이건 편관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화가 천간에 이렇게 떠 있다면 많이 힘들어. 정화 다 떠 있으면 엄청 힘든 건가요? 엄청 힘들겠죠. 뭐 하라고 그랬어? 병정화가 뜨면 신금 뭐 하라고 그랬어, 내년에? 저 봐, 한숨 짓잖아. 이게 무관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아. 무관들은 하기 싫은, 힘들잖아. 힘든 운이 왔어, 무관이. 그러면 너 이렇게 힘드니까 이거 해라 하는데 이거 하는 게 내가 정말 싫은 거야. 한숨 나와, 안 나와? 억지로 해야 되잖아. 그럼 두드려 맞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저희 딸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딸 때문에. 근데 걔는 시켜도 안 할 것 같아서 한숨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경험을 시켜줘요. 절에 데리고 가는 경험을. 어리다고 해가지고, 이 대가리가 안 트였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은 나도 어릴 때 저 왜 가냐 이거야. 근데 그게 씨앗이 돼요. 내 안에서 자라. 그러니까 어릴 때 생전 절에도 안 가보고 온 사람들은 이제 자라서 절에 가려고 못 가. 근데 어려서 어떻든 싫든 좋든 갔다 왔잖아. 간다니까.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절에 주말에 가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큰 틀로 보면 그런 인연이 오는 거니까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 기회는 이때로 이제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봐. 자, 이런 것들은 괜찮죠. 내년에. 그러니까 이런 게 괜찮다는 뜻은 뭐냐면, 저 더위를 내가 어떻게 견딜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내가, 괜찮은 직장에 지금 들어간 거야. 이제 입사하려고 딱 했는데 이 무기토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다 조사해 본 거지.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궁탱이가 나는 거야, 궁탱이가. 이해돼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이 인성은 인정해 주는 거잖아. 남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럼 회사에서, 능력 있네?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힘들어도 기분은 좋잖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인성이 없다 하면 힘든데 아무도 안 날아줄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 개념인 거고. 이거는 동료 개념이니까. 이 겁재의 개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뭔가 힘든 거 하더라도 혼자 힘든 거 하는 거하고 옆에 같이 왜 그런 거 있잖아. 헬스장 가가지고 옆에서 막 깡깡대면서 하는 거하고 나 하면 이게 동기부여가 되잖아. 덜 힘들어요. 근데 그거 없이 나 혼자 막 하려고 하면 그죠? 저 사다 놔도 잘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겁재의 어떤 도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쟁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쟁압이 되는 것도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 저 관이 오다가 나한테로 안 오고 쟤한테로 간 거란 말이야. 예? 그럼 나 열 받잖아. 만약에 정말 괜찮은 직장이다 했는데 내가 한두 명 차이로 떨어진 거야. 예? 그러면 나는 안 좋은 거잖아. 떨어졌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거기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더라 이거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얘가 남자다 이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고. 이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자 신금 입장에서 이 오화가 나를 재업그레이드 시키는 환경인 거잖아. 그럼 거기서 적응하려면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럼 적응한다야.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건데 요거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경희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돼? 꺼버리고. 아니 어떻든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맞잖아.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때릴 일들이 많다고. 신금이 임수 같잖아. 천간에 임수 있잖아. 그러면 내년에 열받을 일들이 많다고. 두 개는 더 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받다 하면 열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받다 하면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뭐요? 보지 말면 되잖아. 도 닦아야 된다. 아까 이게 깃털이 되어라.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안 할 수는 없어요. 지지로 뭔가 뿌리가 있으면 이게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뿌리가 만약에, 자식 자리에 신금이 있다 하면 이 임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식이 말썽을 부릴 때도 있다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말썽이 심해지는 거야? 아니면 말썽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거야? 전화위복이 되는 거야. 해결사 역할도 해요. 예전에 상관을 잘 쓰는 사주가 정관운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운이 좋았다 이거 자기가. 그 어떻게 좋았냐 하니까 좀 편법을 써서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편법이라는 거는 상관경관이니까 불법으로 좋아진 거야. 불법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는 이 패턴 재생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요거는 또 이제 토금수, 그러니까 병오년이면 토의 역할, 그 다음에 수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수를 지속적으로 생해주는 금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그런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